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크루셜텍입니다. 크루셜텍은 2001년 설립돼서 201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전자제품 부품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바이오 트랙패드, 옵티컬 트랙패드, MF, WPL 렌즈 등 크게 3가지 휴대폰 부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인 크루셜텍 주식회사는 핸드셋 및 전자제품 부품인 모바일 트랙패드 및 LED 플래시 모듈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며 주요 생산 기지는 베트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은 410억 원, 영업 손실 18억 원, 당기 순손실 17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89.5% 감소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26.9%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크루셜텍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크루셜텍 3월 16일 좀 답답하고 조금 이 속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인데 네. 그 이유는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좀 드려야죠. 먼저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3월 16일이었습니다.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그리고 상장 폐지의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내용 보도록 할게요. 개별 매출액은 2021년도 410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7%가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18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9.5% 손실의 폭은 크게 낮췄는데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단기 순손실은요 170억이 기록하면서 26.9%가 증가됐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매출 원가 그리고 판관비의 축소로 인해서 영업 손실의 이 폭은 좀 다소 좀 낮췄다라고 좀 밝혔는데 그래도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는 흐름이죠.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됐는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자본 잠식률입니다. 2021년도 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자본 잠식은 없었거든요. 근데 2021년도 기말 기준에 대규모 손실 부분이 좀 반영되고 나니까 한 5.7%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잠식이 좀 발견된 것입니다. 최근 3개년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에 대해서 손실률이 50% 초과가 됐는데 2021년도, 2020년, 그다음에 2019년도, 지금 2019년도와 작년 2개 연속 50% 초과에 해당되면서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사유가 좀 발생된 거고,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에요. 최근 4사업년도 연속 영업 손실에 모두 해당이 되는데 사실 4사업년도가 아니라 5년 연속 영업 손실 기록에 따라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이 된 어떤 그런 사양이 좀 되겠습니다. 네, 아직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영업 손실 폭을 약 90% 가까이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약 18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4년 연속 적자 상태여서 또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올라갈까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5년 연속 적자를 시속하면은 이 주권 거래가 정지가 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이 꼼꼼하게 정기 보고서를 좀 잘 살펴봤다고 하더라도 당할 수밖에 없었죠. 3분기 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3분기 포괄손익계산서 1월 1일부터 9월 30일 기준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죠. 13억 원에 영업이익을 좀 내고 있었기 때문에 2021년도 기말에는 반드시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관리 종목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개별 기준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라고 좀 예상할 수 있었는데 네네. 지금 반기까지만 하더라도 13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2022년도가 다소 이제 관리 종목 해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갔는데 네. 바로 이제 이 공시죠. 이 13억 원의 이 단기 순이익이 왜 갑자기 기말 기준에 18억 8,194만 3,315원의 손실로 좀 바뀌었는지, 4분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추론을 좀 해보면 감사 기간 동안에 가결산 재무제표에서는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인과의 어떤 매출 회계 인식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었고, 이게 회사의 입장에서는 영업손익을 좀 계상할 수 있는 유리한 어떤 회계 처리로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감사인에서 일부 회계 처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손실의 폭은 대폭 줄인 것은 맞지만 5년 연속 영업손실 기록에 따른 어떤 상장 폐지 사유가 좀 발생이 됐고, 이에 따라서 지금 대규모 손실도 이 추가가 좀 되면서 50% 초과되는 관리 종목 추가 지정 사유가 좀 발생되는 어떤 리스크를 수반한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대표님, 그럼 이 크루셜텍 이의 신청을 하고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가능성은 또 얼마나 보실까요? 우선 감사 의견에 대해서 적정 의견을 받을까 여부인데, 감사 의견의 비적정이 아니라 감사 의견은 또 적정하게 만약에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 네. 특별한 어떤 케이스가 없다면, 왜냐하면 반기 보고서 상에서도 사실상 특별한 어떤 문제, 코멘트는 없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크루셜텍의 경우에 이 감사 보고서 의견은 적정을 만약에 받는다. 그런데 이 5년 연속 요건과 50% 법차선 초과 손실 요건 두 개 년도 해당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유만 남는다면 일단은 기업심사위원회에서의 어떤 개선 기간 여부를 좀 보겠죠.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주권 거래 정지된 사례는 아니고 한 차례 상장 유지 결정을 해준 케이스도 있어요. 네. 5년 연속 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케이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국순당이나 보혜양조로 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건 제가 방송 마치고 기업공시연구소에서 한 번 더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요건상의 어떤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적정한 요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따른 어떤 진짜 사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 예상치 못한 그런 이 그렇죠. 상황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참장 요건 좀 명확하다면 당장의 주권 거래 정지가 아니라 한 차례 더 기회를 받을 가능성도 좀 큰데, 중요한 점은 감사 보고서의 적정 의견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에 따라서 우선 기업심사위원회의 어떤 최종 판단인데, 만약에 주권 거래 정지가 된다면 2022년도에는 반드시 50%의 어떤 손실 요건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 영업이익을 반드시 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네, 이 감사 보고서 적정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님, 그럼 이 사업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신사업인 마이크로 LED 생산 설비와 구축, 그리고 생체 인식 기반 호흡 흡입형 치료기기인 에어로마에 대한 기대감도 좀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업 진행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주력 사업은 대규모 손실을 좀 내고 있다는 거죠. 이 터치 기반의 어떤 지문 인식 관련된 기술로 크루셜텍이 향후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가 크게 좀 성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도 기점에 대규모 감자를 좀 단행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후에 대규모 유상 증자까지 좀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사옥마저 좀 매각을 해서 부채 비율까지 최대한 좀 낮춰놨었는데, 중요한 점은 그래도 2021년도에는 사업에 대한 또 회복이 더뎠다는 거죠. 그래서 야심차게 이 회사가 준비한 신규 사업 부분이 바로 이 호흡기 치료제인데, 이게 의료기기 관련해서 최근에 뭐 GMP 인증을 좀 획득했다라고 하지만, 네. 주력 사업의 어떤 이 확장을 가져가지 못하고 신규 사업에서 여기서 이 손실 금액을 대부분 메꿀 수 있다? 자, 이 점도 참 저는 의구심이 좀 약간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숙제는 마찬가지로 크루셜텍의 경우에 지금 내부의 구조조정 다시 한번 잡아야 됩니다. 네. 4억도 팔고 120억 원의 자금 조달을 통해서 회사가 안정을 좀 가져가지만 2021년도에는 오히려 2021년도에 관련된 어떤 사업 부분은 조금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2022년도가 좀 관건이다.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사업의 어떤 성장이 명확하고 숫자를 찍어내게 된다면 회사의 어떤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GMP의 어떤 인증 이후에 정상적인 어떤 양산이 가능할지 여부가 좀 미지수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보유자분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 50% 법차선 초과 요건 2개년도 해당으로 인해서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좀 발생됐고,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가 좀 해당이 된 건데, 감사 의견이 만약에 좀 적정하게 나와준다면 오히려 사업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퇴출한다는 것은 좀 리스크하죠. 그렇죠. 회계상의 부정행위는 없었고 단순하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퇴출되어야 된다면 이게 너무 잔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의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적정 의견을 받는다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유지 결정을 할지,
거래 정지 이후에 개선 기간 여부를 이제 두 가지로 좀 추정이 되는데 저는 바로 퇴출되는 상장 폐지는 좀 너무 앞서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만약에 개선 기간을 받는다면 2022년도 기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익성 검증을 다시 한번 해서 영업이익을 좀 달성해야 되겠고요. 신규 사업의 숫자가 본격적으로 좀 반영된 흐름이 나와줘야만 계속 기업으로서의 어떤 존속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